이제 월요일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제가 SK 이노베이션 한 만 3년 들고 있었는데 평단이 24만 2천 원이에요. 네. 마음고생 엄청 했는데 이화진 과장님 평소에 많이 존경합니다. 네. 듣고 싶습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24만 2천 원에 평단 10%요, 10%. 10%요. 네네. 네, 이화진 과장님께 바로 여쭤볼까요? 네네. 네, 이화진 과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죠. 제가 항상 2차 전지를 안 좋게 얘기하게 되면서 사실 SK 이노베이션의 차입금을 항상 이의 제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유가 이제 SK온이 아마 차입금이 아마 20조 가까이 될 거예요. 굉장히 좀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이 빨리 회복이 안 되면은 그에 따른 이자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없다라고 저 얘기를 했죠. 일단은 오늘 뭐 하나증권에서 아마 리포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제마진, 그렇죠. 기존의 원유를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가 흔히 주유소에서 파는 상품 간의 이 그 스프레드 차이를 정제마진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스프레드가 조금 개선이 되게 되면서 실적이 크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아마 SK온이 전체 SK 이노베이션의 그 매출 비중이 대략 한 20% 이제 구조일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올해 SK온이 흑자 전환까지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저도 요즘에 좀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계속 이제 역발상을 조금 전환해야 된다. 2차 전지를 너무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나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특히나 중국에 대한 전기차,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뭐 체리 자동차나 그 BYD의 그 한 72조짜리 엄이 이게 나중에 실제적으로 굉장히 제2의 헝다 사태까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하나둘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 탄산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뭐 배터리 회사들이나 그런 이제 양극재 회사들이 어느 정도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24만 원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반등의 요소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포함 대부분의 지금 우리나라 지금 지수를 봤을 때 3,100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지수가 본격적인 상단을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2차 전지를 안 담을 수는 없을 거예요. 최근에 여러 모습들이 조금 저평가된 좀 회사들을 조금 담아가는 좀 구조에 있는 상황에서 그럼 2차 전지에 대한 반등의 요소들은 이런 고민을 해봤을 때 물론 최근에 뭐 IR 관련된 뭐 조기 폐지 이슈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어차피 시장은 그거를 충분히 반영하고 주가가 좀 빠져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미 시장은 아직까지는 살짝 역성장 중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SK온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이제 가동을 시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는 가동률 자체가 50%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정비 부담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시장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을 만한 이제 요인들, 물론 이제 최근에 뭐 로보택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중국 전기차가 생각보다 시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전기차 한두 개 정도는 파산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서 이제 전 세계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좀 뒤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2009년도 우리나라 이제 IT 그때 일본의 그 엘피다가 파산하게 되면서 그때 반도체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2차 전지가 물론 이제 전기차 캐즘은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좀 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그런 바닥에 대한 기분 자체는 조금은 바뀌지 않았을까라 싶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보유하는 흐름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청자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던질게요. 네. 원금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손절을 하더라도 최소 손실을 좀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원금 이상 그냥 지리한 자금 아니니까 꾸준히 뭐 몇 년 걸려도 보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최근에 좀 급등을 했으니까 이게 만약에 10만 원, 12만 원 미치니까 11만 원 밑으로 오게 되면 비중을 조금 한 번씩 늘려보세요. 그래도 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 수익성 개선으로 반등도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보유 의견까지 주셨고요. 꼭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달바글로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2-2000-498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하나오션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83,200원. 네, 25%입니다. 83,200원이요. 예,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금요일 날요. 금요일에요. 예, 예. 네, 얼마 안 되셨는데 앞으로 주가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예, 예.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유창이시네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금요일이면 원래 갖고 계시다가 추가 매수하신 것 같으신데. 아닙니다. 안 가지고 있다가 처음으로 한번 사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82,300원이시군요. 네, 83,000원으로 봐가지고. 일단은 지금 하나오션은요. 하나오션뿐이 아니라 조선주는 조금 손실이 나더라도 기다리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매수가도 사실은 좀 예.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 최근에 사실은 하나오션이 2월부터는 주가가 재미가 없죠. 계속 제자리입니다. 8만 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3, 4, 5, 6, 7 한 5개월 정도 지금 2월 중으로 봤을 때 4에서 5개월 정도 옆으로 횡보를 했다. 그러면 예. 이거는 주가가 빠지기보다는 2차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약간의 흔들림은 나올 수 있어요. 뭐 121선이든 뭐든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전 기다리시면 충분히 매수가 이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25%가 조금 비중이 많긴 한데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라면 예. 이제 한 121선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뭐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단기적으로 예. 이제 한 번 더 흔들림이 나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바로 반등을 준다라면 일단은 이번에는 85,000원을 빠르게 좀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빠르게 안착하는 기준이 뭐냐? 저는 7월 둘째 주 최소한 다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85,000원을 빠르게 안착을 한다라면 전 9만 원 이상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뭐 85,000원 이상 갔다가 또 약간 흔들림이 나온다라면 다시 한번 또 한 8만 원 초반, 7만 원 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주일에서 한 2주 사이에 85,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는지를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조금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이것도 계속 박스권을 봐야 되네요. 네, 지금은 조금 2분기 실적을 좀 기다리면서 한 달 정도는 조금 더 횡보를 대비하시면서 대신에 그 전에 먼저 움직임이 나온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실적 이하에 따라서 움직이겠다 그런 얘기.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횡보했던 만큼 2차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9만 원까지 상방 열려 있다는 의견 주셨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이나 달바글로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예. 고민이실까요? 토니 모니, 네, 토니몰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11,450원에 30%요. 11,450원에 30%요. 네, 예.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예, 네, 최근에 들어가셨는데 앞으로 화장품 관련해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유창희 본부장인데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께 토니몰이 전략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매수가 되신 것 같으세요. 오늘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난주에 매수가 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품주들이 아까 뭐 서두에도 화장품 관련 섹터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2분기뿐이 아니라 작년하고는 다르게 올해는 연말까지 계속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사실은 8월 달 정도 고점을 찍고 화장품들이 대부분 조정이 나왔는데 저는 오히려 2분기 실적 이후에 주가가 더 한층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중국향 매출 비중이 좀 있죠. 그리고 중저가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난 6월 20일에 한번 급등했다가 상승한 걸 다 반납을 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자리에서 좀 지켜지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전 제가 보는 게 맞으면 토니모리는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지금 비중이 30%이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기엔 조금은 부담스럽고요. 약간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기다리신다라면 충분히 좋은 위치에서 매도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로 가려 하는데 많이 기다려야 됩니까? 장기요? 예. 장기로 보신다고 해도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토니모리가 17,000원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전 장기도 장기라는 기준은 좀 다르긴 하지만 빠르면 뭐 한 7월, 8월 정도까지 해서 한 15,000원 뭐 언저리까지 어떤 상승 가능하고 그 정도 온다라면 또 일부 비중 줄여놓고 또 이제 끌고 가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실적 관련해서 기대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15,000원까지는 상승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고민이 꼭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내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2,750원에 73%. 73%요. 예. 네, 현재 수익 중이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이거 좀 중기로 가려고 하는데요. 네. 어느 시점까지 가서 팔아야 되나 궁금해가지고요. 네, 중기적으로 언제쯤 팔아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이하진 과장님이요. 네, 이화진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중기를 보신다고 하면 한 뭐 2년, 3년 정도 보고 계시는 건가요? 2년도 좋고 3년도 좋고 네. 가격만 좀 네, 오늘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그 SMR 추정 매출로만 2030년까지 한 3조까지는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올해가 한 1,000억 원 정도 시장을 보는 것 같은데 저는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조정 나오면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전 조정은 생각보다 안 나오고 오히려 여기서 행보하다가 올라갈 가능성, 흔히 말해서 계단 형식이라고 얘기하죠. 전 그렇게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물론 오늘 뭐 산업부 장관 뭐 임명된 거는 사실 그게 시장을 크게 뭐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어차피 국내에서 뭐 시장 물론 이제 국내 정책의 정권 관련해서 뭐 좀 더 원전과 관련해서 좀 더 깊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 뭐 그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SMR 원전이 올해 아마 1조 3천억 정도 자금을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창원에 있는 그 SMR 공장, 원전 공장을 지어서.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2023년도에 뉴스케일 파워랑 그 MOU를 좀 맺었고 제가 알기로 테라 에너지랑도 좀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인데 일단 내년에 특히 X에너지랑 그 인허가 지금 마무리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SMR 원전은 올해 한 1,000억 그러니까 내년에 한 2,000억, 27년도에 7,000억 대략 한 내년, 내후년까지는 2배 성장이 나오고 3년 뒤부터는 70%, 80% 성장이 계속 나오는 거죠. SMR 그 원전 매출로만.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체코 두코바니 같은 경우는 26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는 5년 뒤에 그 밸류에 따라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2030년에 3조 매출 찍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SMR만 3조. 그러니까 그 3조라는 게 금액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실질적으로 SMR 원전 한 10기를 계약을 따냈을 때라는 추정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 훨씬 더 나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제2의 방산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3년 전에 우크라이나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이제 폴란드 쪽에 수주 계약 따내고 실적 계속 반영되듯이 그러면은 SMR 있죠. 또 얘네가 또 대형 원전 우리가 이제 두코반이 있을 거고 그 이후에 체코 템멜린도 있을 거고 물론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핀란드 건도 따냈고 그 위에 따는 것도 그 가스터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대부분 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갑니다. 또 지난주에 뭐가 나왔죠? 해체 이슈 나왔죠. 해체 이슈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이 복합적으로 이런 신사업이 복합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가격이 어디죠? 25,000원에서 68,000원 부담스럽다?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만큼 두산 NLBT가 30년 이후까지 성장한다라고 가늠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 주가가 사실 빠질 수 있는 그게 리스크가 나올 가능성이 전 생각보다 낮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뭐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도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원전의 스탠스 바꿨죠. 그리고 미국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하죠. 그리고 유럽도 합니다. 그 중동도 한다는 거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원전 입찰 이슈가 나올 거고 물론 향후에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수원이 얼마만큼 원전 입찰을 따내느냐에 따라서 밸류는 바뀌긴 하겠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시장 자체는 일단은 적어도 내러티브로 움직일 수가 있고 향후에는 그 입찰에 따른 이제 밸류에이션은 그 이후에 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산 NLBT는 10만 원 이상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는 뭐 그게 2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뭐 주가 시장이 안 좋든 간에 원전만 보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은 그냥 저는 홀딩하는 전략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 관련해서 여러 수주 모멘텀을 갖고 있죠. 10만 원까지도 상방 열려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원하는 결과 얻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이 카카오 게임주 23,000원에 10%입니다. 네, 23,000원에 10%요. 네네. 네, 언제쯤? 오래됐어요. 아, 오래되셨어요. 47,000원에 매수한 거를 더 늘려가지고 내려왔어요, 단가를. 아, 네, 오랫동안 고민이 참 크실 것 같습니다. 최근 또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이 종목 전략 들어볼까요? 이화진 과장님이요. 네, 이화진 과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23,000원 왔을 때 매도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더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요, 어디 나갔다 와가지고 놓쳤어요. 어차피 지금 이제 빠진 게 뭐 게임주가 안 좋아서 그런 흐름이 아니고 결국 카카오 그룹의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 플랫폼의 그 시너지 효과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 빠졌죠. 물론 이제 오늘 빠진 거는 한국은행이 그 CBDC 관련 잠정 보류 이슈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카카오페이나 뭐 LG CNS나 이제 덩달아 좀 빠졌던 건데 결국 시장은 오히려 이제 CBDC를 이제 잠정 중단한다는 거는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더 가속화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그 기자 간담회에서도 아직까지는 정부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보니까 시장은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다음 달에 국회 정무회의에서도 통과가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쪽 시장은 좀 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카카오 게임즈, 뭐 카카오뱅크 하나둘씩 지금 이제 스텝코인 관련해서도 그런 특허 출원을 하나둘씩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카카오 게임즈의 향후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어떠한 형식으로 이제 수익성을 더 개선시키는지가 지금 그게 중요한 좀 이슈라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회사의 뭐 오딘이나 뭐 어떤 게임이 뭐 잘 되고 지금 그게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CBDC와는 상관이 없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향후에 다음 달에 그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게 되면은 23,000원 충분히 전 뚫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물론 이번 정권에서도 지금 카카오 그룹이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모델과 본격적인 완전히 다른 이제 구조로 변경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유하는 전략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18,000원까지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비중 15%까지 더 늘려도 좀 무방하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까지는 일단 계속 홀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정책 관련해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알바 글로벌인데요. 네. 매수가가 12만 1,700원이고요. 네. 비중은 55%네요. 네, 12만 1,700원이요. 예. 네, 우선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글쎄 여기 저거가 뭐 패널도 12만 원까지 보는 사람이 있고 15만 원까지 아니 25만 원, 네. 22만 원까지 보고 25만 원까지 보는데요. 네. 그 정도로 갈 수 있는 건지 한번 궁금해가지고 네. 여쭤보려고요. 아, 이 종목 25만 원까지도 가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아 들어볼까요? 유창희 사장님이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께 달바글로벌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큰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게 아 예 감사합니다. 상장했을 때 매수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예. 거의 매수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또 끌고 오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수익 축하드리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도 계속 화장품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작년과는 좀 다르게 올해는 연말까지 꾸준한 상승세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만약에 뭐 그게 가을이 될지 겨울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 화장품이 꺾인다. 그러면 예. 달바 글로벌이 꺾일 때가 화장품주가 꺾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래요? 화장품 대장주가 VT라든지 실리콘2 이런 기업이 잘 가다가 이들 기업이 꺾이면서 나머지 종목군들이 같이 꺾이면서 좀 크게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예. 지금의 화장품주에서 가장 탑픽이나 대장주는 저는 달바 글로벌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바 예. 글로벌이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저는 목표가가 25만 원일지 30만 원일지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상승세가 조금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중기적으로 본다라면 조금 더 끌고 가신 한 여름, 가을까지는 좀 더 끌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변동성이 나온다는 전제 하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고점을 주가라는 거는 최고점에서 매도하기가 쉽진 않기 때문에 만약에 네네. 여기서 이제 시세가 좀 꺾인다, 좀 약해진다 그러면은 17만 원, 17만 5천 원이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21선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 번도 21선을 이탈한 적이 없었는데 만약에 한 17만 5천 원 이하로 내려온다라면 이게 내일이 당장이 아니라 좀 한 2주 정도 지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1선 이하로 내려오면 약간 시세가 좀 꺾이거나 혹은 옆으로 이제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비중을 좀 일부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뉴스를 좀 체크를 하면서 더 끌고 갈지 말지를 결정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APL도 한 20%를 가지고 있거든요. APR이요. 네. 네, APR 같은 경우도 뭐 우상향 기조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네. 그 같은 대장주라고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 끌고 가는데 얼마까지 그 갈지 그걸 이제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21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기 달바글로벌은 우상향이 그러니까 언제까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것은 잘 모르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화장품 섹터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라면 달바 글로벌의 대장주 역할을 계속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뭐 급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그러니까 횡보하다가 갑자기 오늘처럼 5% 오르고 이런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7만 원에서 주가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여름까지는 홀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